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오늘도 박현숙입니다. 7월 19일이네요. 7월 19일 육아 갈등을 줄이는 법을 찾자. 육아 갈등을 줄이는 법을 찾자. 반드시 찾아야 되겠더라고요. 정말로 육아로 고생하시는 수고하는 엄마들을 제가 옆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최근에 만난 분은 연년생으로 3명인데 넷째를 임신했더라고요. 정말 옆에 있으면 막 도와줘야 될 것 같은 누군가 반드시 도와줘야 도와줘야만 되죠. 이건 남편의 도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정말 절절히 필요하죠. 그런데 다행히 이제 옆에 주변에 좋은 분들이 조금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그나마 좀 제가 안심이 조금 됐어요. 그래도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또 어떤 분은 어, 쌍둥이 이렇게 다둥이 아들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 또 출산했는데 또 아들 2명 쌍둥이를 낳으셨다. 이런 분도 제가 아는 분 중에 있어요. 그 엄마를 정말 생각할 때마다 정말 막 이렇게 기도가 돼요. 누군가 꼭 도와줬으면 좋겠다. 지치지 않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런 정말 어,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만큼의 수고가 필요할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그냥 내가 정상적으로 한 명 첫애가 있고 근데 둘째를 출산했다. 그것도 그렇게 힘들거든요, 사실. 제가 읽어볼게요. 둘째 아이의 출산 전후로 부부 갈등이 많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둘째 아이 출산 이후로 부부 갈등이 많아져요. 그런데 또 아까 제가 말했듯이 육아에 지치면 한 사람이 엄마가 육아에 지치면 당연히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지치니까 갈등의 요소가 아닌 것도 갈등으로 비약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언제 내가 너무 지치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또는 아무도 도와주지는 않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아무리 돕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많이 짜증이 나요. 이제 체력이 바닥이 나고 쉬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막 먹지 못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짜증이 나요. 그래서 막 섭섭해지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돼요. 저는요 생각이 나네요. 음, 사실은 저는 첫 아이 둘째 아이 다 특별하게 그때는 산후조리원이 없었기 때문에 조리를 해줄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여동생이 한 일주일 와 있었고 저희 또 그 시누이가 일주일 와 있었고 싱글들이었는데 그래도 참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이제 많이 도와줬죠. 그래서 극복을 하고 그랬는데 막내를 출산했을 때는 다행히 저희 이모께서 가까운 데 사셔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큰아이들이 많이 도와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터울이 좀 있는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첫 아이 낳고 둘째 아이 낳으면은 그때 갈등이 참 많아진다. 이거를 부부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둘째 아이를 키우는 일은 단지 2명을 키우기 때문에 2배 정도 힘든 것이 아니다. 첫 아이를 키울 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 아마 10배 정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2배 할 일이 불어난 게 아니라 10배 정도 할 일이 불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알아야 돼요. 엄마인 나도 첫 아이 키울 때보다 2배 정도 일이니까 내가 더 감당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0배 정도의 일이 늘어나는구나. 이걸 좀 알고 있으면 조금 대처하는 기가 조금 쉽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조금 쉬워져요. 자, 그리고 남편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남편이.
우리 아내가 첫 아이 잘 키웠어. 둘째 아이 뭐 이제 뭐 베테랑이 돼서 무난히 키울 거야. 그러면 안 되고 인간 한계가 있어요. 아내들도 한계가 있어요. 엄마도 제가 말했죠. 엄마는 강하다 그런데 엄마 약한 점 많아요. 엄마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편들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10배 정도의 집안일이 늘어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아내를 더 열심히 도와야지. 자, 어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부가 서로 배우자가 1순위다. 이때 나의 아내가 내 삶의 1순위야. 이걸 좀 확인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아내도 내 남편이 1순위야 라는 의지면 안 돼. 이때 정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남편이 더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 아내는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자꾸 확인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당신 삶의 우선권, 당신은 내 삶에 가장 소중해. 아이들보다 당신이 더 소중해. 당신이 너무 지치고 힘들면 안 돼. 뭐 이런 말이라도 좀 해주거나. 그래서 내가 좀 도와줄게. 이러면 정말로 없었던 힘이 막 솟아나요. 막 슈퍼 우먼, 파워 우먼이 막 된다는 거예요. 자, 어느 때보다도 집안일 함께 하는 시기, 함께 해야 하는 시기예요. 자, 정말입니다. 집안일을 아내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 꼭 도와줘야 됩니다. 남편들은 집에 오기 전에 체력을 남겨와야 됩니다. 이거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들도 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사회생활 하는데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체력을 방전하게 돼요, 사실. 그런데 생각을 그때 둘째 아이 출산했을 때는 특별히 내가 완전히 방전시켜서 집에 가면 안 되지. 아내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남겨가야지. 그래서 저희 남편은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10%를 남겨간다 집에. 그 생각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아내에게 여보 내가 받겠다 사역하는데 일하는데 100% 힘을 쏟지 않고 10% 남겨왔어. 왠 줄 알아? 당신이 고생하니까 좀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만 해도 엄청난 힘이 납니다. 도움이 되고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랑을 내가 힘입어서 전진해야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더 이렇게 막 원망이 되고 짜증이 나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오히려 힘이 나서 아이를 더 사랑스럽게 돌볼 수가 있고 좀 더 견디는 힘이 생기고 아기를 돌보기 위해서 내가 막 먹어야지 이런 먹는데 즐겁게 되고 또 잠깐 내가 잠을 자야 되겠어. 지혜롭게 시간을 사용해야 되겠어. 이런 자녀를 돌보는데 의욕이 생겨요. 그래서 막 연구가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너무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잘 두 아이 다 잘 돌볼 수가 있지? 이런 힘이 나요. 어디서 온다고요? 남편의 그런 격려의 말. 또 한 가지는 남편이 10% 힘을 왜 남겨오겠어요? 와서 좀 도와주려고. 그래서 정말 한 가지만 해줘도 큰 도움이 돼요. 기저귀를 개준다거나 이렇게 설거지를 좀 해준다거나 이렇게 젖병 소독을 한 번 더 해준다거나 이런 것만 해도 엄청나게 일손이 줄어들죠. 아내가 해야 돼. 그래서 서로 힘들 때거든요, 지금. 그럴 때는 서로 도우면 됩니다. 자, 남편들은 집에 오기 전에 체력을 남겨와야 된다. 반드시. 깨어 있어야 갈등을 줄일 수 있고 작은 여우가 틈을 타지 못한다. 둘째 아이 출산했을 때 이 서양 사람들이 조사를 했더니 가장 갈등이 심해서 이혼율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도 조사를 해보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남편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왜 아내는 맨날 애들만 우선권이야? 나도 지금 힘든데. 왜냐면 남편이 그 둘째 아이 출산할 때 사회생활에 가장 힘든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갈등도 많고 막 진급해야 되는 갈등도 있고 막 버텨야 되는 언제 잘릴지 모르 버텨야 되는 이런 불안함도 있고 그래서 누군가의 이 위로와 격려와 안정감이 필요할 때래요. 남편들도 그 시기가 연령에 따라서
그런데 아내들도 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힘들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걸 방치하고 서로 돌보지 않으면, 신경을 쓰지 않으면 갈등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아내가 나를 우선권으로 두지 않아, 나에게 관심이 없어, 뭐 이렇게. 그럼 아내는 저 남자는 내 힘든 거를 도대체 알아주지가 않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일들이, 힘들었던 그 모든 것이 짜증이 되고, 그 다음에 반응이 강하게 나와서 갈등이 돼요. 그래서 막 작은 여우들이 막 집안에 막 이렇게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막 이렇게 포도원을 해치려고 막 부산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인식을 하고 인지를 하고, 이때가 가장 갈등이 많다더라, 우리가 이 부분에 껴있자. 그러려면 아내는 남편이 내 삶의 우선권이다라는 걸 놓지 않고 남편에게도 좀 관심을 갖고 부드럽게 말하고, 또 혹시 많이 도와주면 고맙다고 또 이야기하고, 당신의 도움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이런 얘기를 해주고, 또 당신도 힘들지만 힘든데도 이렇게 집안일을, 또 아이들 돌봐주고 나를 도와주려고 해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감사도 좀 표현하고, 그 다음에 남편들도 당신이 정말 최고다, 이렇게 두 아이를 키우는 건 정말 어려운데, 생명을 키우는 것만큼 소중한 일은 없는데 당신은 정말 최고야. 저희 남편이 요즘 저에게 막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뭐 국보급 강사다, 뭐 이러는데 정말 황송한데요. 그 칭찬을 왜 하는가 생각해 보면 저에게 힘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사실이 아닐지라도 힘을 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게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표현하면서 서로 도와서 위기를 오히려, 그때 가장 힘들었을 때 당신 아니 함께 했기 때문에 헤쳐나왔어. 아이들에게도 얘기해 주죠. 둘째에게, 너를 출산했을 때 엄마가 체력이 많이 방전되고 힘들었는데 아빠가 참 많이 도와주시고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아니? 저는 그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둘째 아이한테 아빠가 너를 어렸을 때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막 자다가 네가 소리만 내면 벌떡 일어나서 너에게 가고. 그게 첫 아이 때는 저희 남편이 안 그랬는데 둘째 아이 때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마 딸이어서 그랬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생각해보면 그것도 있지만 아내의 일이 많기 때문에, 아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더 남편이 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추억이 되는 거예요. 둘째 아이에게 더 관심을 가졌다, 막 이렇게 딸에게도 얘기해주고. 그러면 둘째 아이가 아빠가 나를 사랑해, 특별히 더 많이 사랑하는구나, 이러면서 안정감 갖겠죠. 여러분, 둘째 아이들은 굉장히 어떤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창의적이고 활발하고, 그래서 엄마들이 조금 버거워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사랑을 표현해주고 아빠 사랑을 많이 쏟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한계가 있죠. 첫아이를 돌봐야 되니까 둘 다 돌봐야 되잖아요. 그때 아빠가 더 많이 둘째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면 그것 자체로 둘째 아이가 안정감을 가져서 아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기만의 기질을 발휘하면서 창의적인 아주 놀라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실천. 아내의 육아표로를 줄여주는 방법을 찾자. 꼭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둘째 아이나 셋째 아이나 이렇게 넷째 아이를 출산했다면 더 많이 아내가 일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럼 아내 혼자는 도저히 감당 못한다. 내 소중한 아내가 여기서 지쳐 쓰러지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그럴 확률이 있어요. 너무 지치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소중한 아내가. 그래서 내 아내를 내가 반드시 도와서 이 어려운 기간에 함께 가야겠다, 이렇게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되고, 오히려 갈등이 많은 이 시기가 사랑을 돈독하게 하는, 사랑을 서로 확인하는, 그래서 부부관계를 더 단단하게 하는 그런 시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런 시기로 바꿔버린다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부부 안에 서로 사랑을 더 표현하는 갈등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지혜로운 부부들이 됩시다. 사랑합니다.